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확진자가 결국 2만 명 선까지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모든 응급병실이 한 개도 남지 않는 초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어제 LA 카운티에서 집계된 확진자 수는 21,411명.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11일 13,000여 명의 2배 수준입니다. 사망자 수도 폭등했습니다. 신규 사망자가 131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환자실 수용 여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Our emergency rooms cannot keep up when they are functioning as an ICU. Our operating rooms cannot perform as many surgeries as they should when those staff are needed to care for COVID patients. 현재 남가주 지역의 중환자실 수용 여력은 0.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내 남은 중환자실 침상은 102개, 일반 침상도 800여 개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200명씩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이제는 포화가 아닌 초과 상태에 도달할 거란 예측입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이 초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며 성탄절을 비롯한 모든 연휴 동안 자택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Unless we remain more vigilant and more diligent through the holidays and beyond, we will not be able to stop the surge and provide essential relief to our hospitals and our healthcare workers. 어제부터 카운티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지역 병원들은 이미 한계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충분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보건수칙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이처럼 LA 카운티의 확진자 수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누구나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달 전인 10월 17일 LA 카운티 1일 확진자 수는 1,033명이었습니다. 여름철 재확산 당시에도 단 한 명도 4,000명 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던 만큼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가 오면 수치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인 11월 17일 카운티 1일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폭발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마지막 달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한 1일 확진자는 결국 17일 만에 정확히 2배를 넘어서 2만 명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 4배, 2달 전에 비해서는 20배 급증이라는 믿을 수 없는 확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현재의 확산세가 전체 인구 80명당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속도라고 밝혔습니다. 56만 명이 넘는 전체 누적 확진자 수로 봤을 때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3월 이후 지금까지 카운티 인구 20명당 1명꼴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악의 상황임에도 감염에 대한 경각심은 오히려 지난 3월 또는 여름철 재확산 당시보다 너무 낮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누가 걸려도 특별할 것이 없는 공중보건 위기 상태입니다. 레임덕 회기에 있는 연방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을 사실상 타결했습니다. 원칙적인 합의가 나온 것인데 국민 1인당 $600의 현금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연방의회가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는 국민 1인당 $600의 현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구제안은 현금 지급뿐 아니라 추가 실업수당과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를 제기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표결은 이르면 내일 이뤄질 예정인데 양당 지도부는 합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내일부터 시작되는 휴회를 연장한 뒤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은 12월 말부터 최대 16주간 지급될 계획이지만 소급 적용은 제외됐습니다.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는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이 올해 한 분기 이상 30% 상당의 손실을 기록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 등 교육 지원, 주택 임대료 보조, 연방정부 차원의 강제 퇴거 금지령이 1개월 연장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는 그간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지원 가능한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이 통과될 경우 1억 7천만 명의 국민들은 올 연말까지 $600의 수표를 받게 됩니다.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이 타결될 경우 6개월 만에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재개되는 것으로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샌디에고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업 중단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승인한 직후 샌디에고 카운티 정부도 영업 재개 단속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법원 조엘 울페일 판사는 두 곳의 성인 클럽이 제기한 캘리포니아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9쪽짜리 판결문에는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국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레스토랑들을 단속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카운티 당국은 카운티 내 모든 레스토랑들의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도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며 현재 법무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오늘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위는 모더나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한 뒤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FDA의 승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심사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화이자 백신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 백신이 상용화를 앞두게 됐습니다. 지난 1월 마이애미에서 최초 공개된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선보인 SUV 모델이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성공을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모델입니다. 지난해 제네시스 브랜드는 G70 스포츠 세단 모델로 올해의 자동차상을 수상했습니다. And the winner is the Genesis G70. Receiving the award is Manfred Fitzgerald. 미국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 본격적인 공략을 위해 개발한 제네시스 GV80를 처음 소개하던 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차를 빨리 타보고 싶다. 언제부터 판매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The new GV80 coming out soon. We look forward to providing all of our customers the opportunity to see this beautiful car, and we cannot wait to sell it here in Miami. GV80가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월 메이저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찾은 관객들은 골프장 곳곳에 자리한 GV80와 마주하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언제부터 소비자들의 구매가 가능한지 당장 다음 차를 사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는 갤러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12월 마침내 GV80가 미국 소비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동차가 출시되기 전 사전 구매에 관심을 보인 소비자만 22,948명, 초도 물량 계약이 성사된 건수만 6,824대입니다. 말 그대로 전시 차량을 제외하고는 시승차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들은 GV80에 열광하는 것일까? 저는 지금 할리우드 사인이 있는 LA의 유명 관광지에 나와 있습니다. GV80와 첫 마주한 시민들은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I saw the back of it and right away, he even said, my friend heard me yell. I go, what the hell is Genesis has an SUV? I was awestruck by the design, by the beauty, by everything about it. The color, the wheels, the grill. I mean, it is, I just told him I'm going to go buy a car. I mean, I was about to get a SUV.
Thank God I didn't waste my time with some of the other ones, which I don't even want to mention. This thing is a masterpiece of engineering, and it's a beautiful car. And I know it's a good car because it's a branch of the Hyundai, and Hyundai is a very good car, so it's beautiful.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고정적인 이미지를 넘어 이제는 고급차를 만들어도 손색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들 역시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Hyundai and Kia and now Genesis have been putting out really good cars, and they've been standing by them. They have great design, they have great technology, and then when you factor in the warranty, I think that gives Americans more assurance, more confidence, and they're seeing these cars on the road and saying, hey, that looks really good. And I think once they get in and drive them, they'll be quite impressed.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IT적인 강점, 그리고 상황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기술 테크놀로지 같은 부분들에 아무래도 경쟁 모델보다 앞서다 보니까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21세기에 어울리는 자동차, 지금 G세대, 앞으로 그 위의 세대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영 럭셔리들이 찾는 그런 차, 그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 모델과 싸워주지 있지 않을까.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35년. 이제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넘어 프리미엄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So we continue to build momentum. By calendar year 2021, we'll expand our lineup to a total of 6 models. G70, G80, G90, we'll have the GV80, another SUV, and a dedicated BEV product. And really to stay tuned and look into 2021 with 2 SUVs coming into the market and the BEV product, we see and anticipate a continued momentum with the Genesis brand, curating customer experiences. Luxury is personal, and we want customers to experience Genesis luxury on their terms. 제네시스 브랜드, 그리고 GV80가 이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미국 자동차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UCLA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PD와 UCLA 캠퍼스 경찰은 지난 10월 23일부터 발생한 23건의 연쇄 성추행 범행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사를 펼쳤으며 혼자 있는 여성 노숙자를 성추행하고 달아나던 한인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미국 평화봉사단 회원들에게 다이어리와 달력 등 소정의 선물을 전달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196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에 파견된 봉사단원 2,000명이 한국의 의료와 교육, 영농분야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에는 44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한미은행 가디나 지점이 개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가디나 지점은 내방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선물로 제공했으며 방역수칙 내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CBB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에 마스크 32,5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YCC에 기부된 마스크는 은행원들이 직접 포장한 것으로 오는 19일로 예정된 KYCC 카니발 이벤트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접촉한 스페인 산체스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의 추가 감염 여부가 의심되며 유럽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